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쑥스러우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뮤직톡톡 진행을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모교실은 출산용품 리스트 할 거고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할 거고, 첫 번째 시간 우리 입히기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입히기 클릭하시면 베네 쪼고리, 신생아 모자, 속싸개, 손싸개, 발싸개, 손수건 이렇게 있죠. 턱바지, 아기 네이, 바디슈트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네 쪼고리라고 하는, 되게 귀엽죠. 네, 베네 쪼고리. 그래서 오가닉 소재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가닉 소재 들어보셨죠? 오가닉 소재라고 하면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화학 농약이나 화학 제품을 전혀 쓰지 않은 농장에서 추출한 실이에요. 그게 오가닉 소재의 실이고 원사고, 그 원사를 통해서 만든 옷들을 오가닉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코튼 면하고 오가닉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오가닉 실이 워낙 비싸요. 그래서 당연히 오가닉 실로 만든 오가닉 의류도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 재배량도 좀 많이 떨어지고 화학 제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고가고, 그 대신 이 원단 자체에 화학 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피부, 되게 민감한 피부에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가닉 소재를 신생아 아이들한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오가닉만 저희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가닉 소재의 원단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베네 쪼고리는 우리가 언제, 보통 태어나서 언제까지 사용할 것 같아요? 태어나서, 네, 30일에서 100일, 배꼽 떨어질 때까지, 네, 2주 정도. 네, 보통 한 달 정도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보통 한 3달 정도. 우리 애는 한 40일도 50일도 쓰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적으로 베네 쪼고리면 한 달이면은 거의 더 이상 못 입을 정도로 아이가 금방금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베네 쪼고리는 거의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금방 풀어서 기저귀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를 수 있게끔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핥힐 수가 있고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을 이렇게, 손싸개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손싸개도 베네 쪼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이 대부분 많고,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럼 손싸개를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 보통 베네 쪼고리는 보통 1개월까지만 쓰기 때문에 좀 자라면 베네 쪼고리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우주복이라든지 바디슈트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손싸개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는 손싸개가 안 달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베네 쪼고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수량이 몇 개로 나오죠? 5개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 3개월, 6개월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로 해서 빨아서 하면 한 달 정도면 쓸 수 있고요. 좀 빨래하기 귀찮고 하면 한두 개 정도 더 준비하시면 되고, 그 이상으로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무슨 소재로 준비한다 그랬죠? 네, 오가닉 소재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신생아 모자예요. 모자. 네, 귀엽죠? 네, 아이. 네, 모자. 신생아 때는 우리가 외출을 거의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많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아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척추나 목이나 여러 가지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 안 하면 또 다칠까봐 잘 이동을 안 하세요. 또 엄마가 산후조리도 잘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신생아 때는 잘, 한 달, 2달 때는 잘 외출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외출을 안 한다고 해서 모자가 필요 없느냐? 이거 외출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딸꾹질도 방지하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씌웠다가, 아이들은 또 땀이 보면 온몸에서 땀이 나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머리부터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엄마 모유를 수유하거나 분유를 먹거나 하면 머리에 땀이 흥건해요. 엄청 힘든 거죠.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 힘드나 봐요. 그래서 땀이 많이 흐르는데 그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쉽게 빨고 금방 마를 수 있게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 체크하면 한 3개 정도로 준비해놨는데 한 2-3개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고 많이 잘 알고 있는 속싸개죠. 속싸개.
속삭에 보면 일반 담요나 일반 패드 같은 것처럼 생기긴 했지만 다른 게 이렇게 아이 머리를 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겉싸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속싸개의 가장 큰 용도는 뭐죠? 아이를 싸는 거죠. 모로 반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잠을 잘 때 자기 팔에 놀래고 흠칫 깨고 울고 그러죠. 속싸개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처럼 잘 예쁘게 싸서 잘 때 든든하게 딱 묶어주면 채워주면 아이가 울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싸개를 준비하시면 되고, 이 속싸개 역시 베네 쪼고리라든지 아이 아주 얇은 내복이나 바디슈트 같은 옷 바로 다음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젖고, 땀에 잘 젖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나 그다음에 분유를 통해서 먹은 거를 또 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4, 5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 정도 준비했어요. 5개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면적이 큰 만큼 잘 안 마를 수도 있고 건조기에서 말르시면 좋겠지만 또 이 나중에 남는 부분은 아이 베개 같은 데다가 싸고 아니면은 뭐 카시트나 아니면 용나 여러 가지로 아이가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곳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싸개, 발싸개. 자, 보시면 딱 보면 알겠죠? 가로 세로 어떤 게 이게 뭐죠? 손싸개. 이게 뭐죠? 발싸개. 발싸개. 되게 귀엽죠? 손싸개는 아까 얼굴이나 보호용도 당연히 되고요. 발싸개는 체온 조절, 아까 모자처럼 체온 조절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더라도 체온 조절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손싸개, 발싸개 많이는 필요가 없고요. 요거 보시면 손싸개 한 3개, 발싸개는 더 적죠.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놨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사용하시면서 한두 개 정도 또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준비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항목이 뭐죠? 가제 손수건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가제 손수건만큼 정말 유용한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의류나 이런 원단 종류에서 가제 손수건만큼 우리가 전천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묻어도 닦아도 되고 아니면 날씨 찬바람 불면 목에다가 해가지고 머플러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앞치마처럼 목에다 해서 아이들 먹을 때도 되고 잠잘 때 베개 같은 데 깔아가지고 뭐 땀 흘리는 것도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손싸개는 한 30개 정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이 손수건은 한 30개 정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쇼핑백에다 10개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10개를 가서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내드린 손수건이고 이 손수건은 다용도로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잘 빨고 해도 계속 이물질이 묻고 하면은 좀 누래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좀 쓰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거는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아무리 빨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버리고 하면 되니까 깨끗한 거 위주로 써서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면 우리가 신생아 양말이라고 나오죠. 신생아 양말은 그야말로 아직 걷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외출이 잦지 않기 때문에 발싸개 정도 준비한 걸로 쓰셔도 되고 양말은 1개 정도나 2개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 양말은 아직 턱바지입니다. 아이 턱바지. 턱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손수건으로 대용으로 해도 되지만 턱바지 전용으로 나오면 이렇게 똑딱이 또는 이렇게 밑에서 편하게 돼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아이 얼굴하고 입하고 목 근처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오가닉 소재고요. 대부분 아이들 신생아 옷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벨 같은 것들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몸에 안 닿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턱바지는 많이 필요 없이 이것도 한 2, 3개 정도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래서 1개 가지고는 금방 더러워지고 하니까 빨아서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신생아, 완전히 아이가 어렸을 때 한 3개월 이전 신생아들이 입을 옷 한 3가지를 볼 거예요. 3가지가 뭐냐면 네이, 그렇죠? 내복이죠. 그리고 바디슈트, 그 다음에 우주복, 이 3가지를 볼 건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요게 네이예요. 네이, 아이 네이, 내복이죠. 내복. 요게 바디슈트.
바디슈트. 요게 우주복. 우주복은 딱 보면 알겠죠? 위아래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요거는 분리되어 있는데 내복이고요. 요거는 아래 또 하의 실종이죠? 요거는 바디슈트.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먼저 내복은 말 그대로 외출할 때도 아이가 신생아 때는 내복만 입혀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신생아니까. 그래서 상하의를 다 완전히 입혀서 좀 격식이 있게끔, 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 상하의 입혀서 나간다. 이렇게 외출할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내에서는 집에 있을 때는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바지를 벗기고 올리고 내리고 불편하잖아요. 바디슈트는 이렇게 밑에 트임이 있고요. 앞 트임도 다 됩니다. 가운데도 다 트임이 돼서 아주 편리하게 아이를 씻기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히고, 입히는 것도 쉽고요. 그다음에 기저귀도 쉽게 갈 수 있는 바디슈트. 그다음에 바디슈트나 이런 네이들, 특히 이런 데 단점은 아이가 누워있고 움직이고 뒤척일 때 이렇게 상의가 들려요. 들려서 이제 허리가 빠지는 거죠. 허리나 배가 빠지게 되면 엄마가 잠깐 다른 일 하시거나 그럴 때 아이가 배가 노출이 되면은 배앓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도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요 우주복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올 걱정이 없죠. 허리나 나올 걱정이 없죠. 그래서 우주복은 또 그거에 또 유리하다. 그리고 트임이 이렇게 발끝까지 다 돼가지고요, 쉽게 아이를 규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발사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밑에도. 아이가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신생아 입을 수 있는 의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기 네이는 한 3벌, 바디슈트가 유용하니까 5벌 정도, 우주복은 한 2벌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보면 식기기 항목이 있어요. 식기기 항목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식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기기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가 목욕하는 목욕용품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식기기 첫 번째 항목은 아기 욕조가 나오는데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기 욕조는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아요. 똑같은 거 2개 사셔도 되고, 하나는 좀 작은 거, 하나는 좀 큰 거. 그러면 아이가 더 컸을 때도 큰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탕 온도를 봤는데 금방 식고, 또 아이를 옮기고 다시 물 비우고 또 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욕용 따로 하고 바로 와서 헹굼용으로 하고 목욕탕으로 아이를 안고 나가시면 아이 케어가 되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탕 온도계. 우리 아이 목욕물 봤는데 탕 온도계가 있으면 좋겠죠. 한 대략 몇 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탕 온도. 목욕을 받아요. 목욕물을 받아서 온도 체크를 해요. 한 몇 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대략 38도, 36도, 6도, 40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6도는 좀 낮고요. 38도에서 한 40도 정도인데 헹굴 때 좀 더 따뜻하게 해도 되고요. 38도. 맞추신 분 2분 계시죠? 38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리죠? 손목보호대, 프라우스의 손목보호대 이번에 신상품 나왔죠? 갖다 주십시오. 제가 중간중간 물어보면 그냥 생각나는 거 막 던지세요. 제가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들어가주세요. 네. 뭐라도 하나씩 더 가져가야지 기분이 좋죠? 몇 도라 그랬죠? 대략? 38도, 40도 정도까지 탕 온도계에 이렇게 담궈 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팔꿈치로 해서 따뜻한가 이렇게 했대요.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하자고 여기 해서 넣어놓고, 탕 온도계는 하나 있어도 되는데 2개 있으면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양쪽에 넣어놓고 온도 맞춰서 목욕하다가 헹굴 때 보고 온도 떨어졌으면 조금 따뜻하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탕 온도계 좋고요. 그다음에 탕 온도 했으면 그다음에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우리가 씻겨요. 근데 가장 먼저 샴푸로 이제 하죠. 샴푸. 그다음에 바디.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제품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샴푸용, 바디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샴푸용 당연히 머리, 그다음에 이건 바디는 온몸 이렇게 씻기는데요. 신생아 때는 정말
머리 하다 보면 몸까지 다시 닦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인원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인원이라는 제품을 신생아 때는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인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다 씻기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신생아 때는 올인원 가지고 이렇게 씻기고 아이가 좀 자라면서 뭐 3개월이 넘고 6개월이 되고 그럼 그 사이에 아이의 모발도 좀 자라고 그러면 모발 전용 샴푸를 해줘야지 모발에 좋겠죠. 아무래도 그럴 때는 모발 전용 샴푸를 하면서 나머지 바디워시를 하고 다 쓰면 또 다른 바디워시 사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디워시까지 다 해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나오면 아까 보여드렸던 목욕 타올로 짠 해가지고 아이를 딱 안아주면 돼요. 우리 아이 인형 좀 하나 예쁜 거 갖다 주세요. 아이가 일단은 불안함이 없고요. 예, 물을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물에 계속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쏴주면 잘 어울리나요? 낯서네요. 이거 오랜만에. 예,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좋은 게 체온 조절. 예, 물에 나오자마자 바로 체온이 뺏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좀 미끄럽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아이를 잘못 안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건으로 싸가지고 안고 나오시면 아이가 편안하겠죠. 이렇게 나와서 방으로 들어옵니다. 방으로. 네, 아직 안 잡니다. 네,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뭐를 하느냐? 수분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수분 조절. 수분을 잡아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보시면 베이비 로션이 있습니다. 베이비 로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엄마들이 쓰는 거, 아빠가 쓰는 건 좀 독하고 또 향도 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맞죠. 예,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 전용으로 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 전용 로션을 준비를 하시고요. 베이비 크림 로션. 그래서 뭐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들어보면 예, 피부 장벽을 높여줘서 트러블이 없게끔 잡아준다. 그런 거고요. 태어난 첫날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돌 지나고부터 쓰는 게 있고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훨씬 더 순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부터 태어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로션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꼭 골라서 사시면 되고, 수딩 크림은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요. 수딩 크림은 국지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수딩 크림은 진정 크림이죠. 오늘 외출을 했어, 야외 활동을 했는데 아이가 뭐 자외선에 좀 노출이 많이 됐다, 아니면 뭐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 그랬을 때 수딩 크림으로 발라주면 좀 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광범위하게 아주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국지적으로 바르는 거고, 매일 바르기보다는 필요할 때 바르는 수딩 크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발진 크림. 이 발진 크림은 말 그대로 그 부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기저귀를 자꾸 갈고 짓 무르고 자주 갈아줬는데도 피부가 약하고, 그다음에 소변 같은 거 방금 갈았는데 또 소변을 싸가지고 촉촉한 상태에서 계속 있거나 이렇게 좀 심해지면 아이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통풍이 좀 안 되다 보면. 그래서 그 부위를 코팅을 좀 시켜주면서 좀 딱딱하게 잘 보호가 되게끔, 예, 딱딱하게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더 이상 물러지지 않게끔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발라봤는데 되게 좋아요. 예, 제가 뭐 발로 부위는 없지만 손등에 발라봤다고요. 손등에. 근데 굉장히 좋아요. 한번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요. 네, 손등을 내밀어 주시면 기저귀 발진 크림이 요런 거니까, 네, 보시면 한번 쓱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코팅이 이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피부를 이렇게 코팅을 딱 시켜서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짓 물른데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입 침독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뭐 그런데 계속 갈라지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정말 심하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겠죠. 이게 약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로 보호를 해주고 문제가 되면 병원을 가시면 되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발라주시고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하시고, 혹시 물티슈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물티슈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제입니다. 유아용 세제. 유아용 세제하고 섬유유연제가 있는데,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이렇게 있어요. 이 제품들, 유아용, 아이용 세제나 섬유유연제의 가장 큰 차이는 천연 유래 식물 재배로 만들었다. 천연 유래 제품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세제 찌꺼기가 없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새 찌꺼기가 거의 없고 천연 유래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나도 화학 제품을 통해 가지고 거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천연 유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세척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옷, 직접 피부에 닿는 옷이 그냥 깨끗하게 빨리고 천연 유래로 빨린다. 이렇게 세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제품 브랜드마다 보시면 천연 유래 소재로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살균 세정제라고 나와 있는데 살균 세정제는 우리가 보통 뭐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것들에 뿌려줄 수 있게끔 소독제 같은 거 세정제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탁망 그다음 항목이 나와 있죠. 세탁망. 세탁망은 이렇게 크기에 따라 있어요. 대중소 이렇게 있는데 세탁망은 우리 아이들 옷이 워낙 원단이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잘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물건들하고 옷하고 섞이게 되면 당연히 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요거는 사이즈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해서 한 개씩만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신생아 우리가 기저귀가 있는데 기저귀는 당연히 단계별로 스텝별로 이렇게 팔잖아요. 개월수에 맞게끔 기저귀를 사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기저귀 발진이 너무 심해서 통풍이 안 돼서 이 아이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를 쓸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좀 수고스럽다 천기저귀를 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천기저귀만 일회용 기저귀를 아예 안 쓰고 천기저귀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 천기저귀만 쓸 계획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굳이 뭐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를 쓰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천기저귀를 쓰면서 하시면 되고 천기저귀를 할 때 기저귀 커버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들 대소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게 씻어주는 방법이 물로 세척을 하는 거죠. 물로. 외부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 있으면은 물로 세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데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항목이 이제 비데예요. 아기 비데. 아기 비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면대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열어서 아이를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를 씻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안아서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아이를 꺼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물로 닦이는 거예요. 이런 비데 받침이 있으면 좀 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눕혀서 아이를 씻길 수가 있다 해서 비데를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이제 쓰레기통 항목인데요. 기저귀 쓰레기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쓰레기통하고 뭐가 다르냐면 안에 패킹이 2겹, 3겹으로 되어 있어요.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기저귀를 넣어 놓으면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2중, 3중으로 차단을 해서 덜 나게끔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기저귀 꽉 차면 뽑아서 끊어가지고 묶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종량기에 넣고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안에 2중, 3중으로 패킹이 되어 있으면 계속 올라오는 냄새를 좀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뭐 둥글게 내려가서 막혔다가 열고 막혔다 열고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저귀 교환 때는 이렇게 이런 기저귀 패드죠. 이런 교환대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테이블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테이블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허리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엄마가 허리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또 아이가 낙상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장단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침대, 아기 침대에 이거를 꽂아서 아기 침대에 가로로 꽂아가지고
기저귀를 갈고 침대를 빼면 아기를 눕힐 수 있는 그런 침대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두꺼운 소재의 쿠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패드 아기 전용이 있으면은 좀 더 기저귀를 갈 때 항상 거기서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저귀 교환 때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있으면은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유아용 손톱 가위를 볼 거예요. 손톱 가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가위형도 있고 우리가 쓰는 일반 손톱깎이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손톱에 정말 여러 가지 오염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균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쓰는 걸 같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이 전용으로 요건 따로 준비해서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는 아이 전용으로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봉은 이렇게 하나 준비하면 신생아 면봉 이렇게 따로 있어요. 면봉도 되게 작아요. 아이들은 눈, 코, 입도 작고 귀나 코나 그쵸? 여러 가지 아니면 연고 찍어 바르거나 크림을 바를 때 그럴 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유아 전용 면봉을 쓰면 좋겠죠. 이런 거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강 티슈입니다. 구강 티슈. 구강 티슈. 순면 구강 티슈. 100% 유기농 이렇게 당연히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100% 유기농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구강청결 멸균 티슈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농 순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치를 못하고 치카치기 못하고 잠을 잘 때나 아니면 또 외부에 나가서 외출할 때나 그럴 때 요거 이용하시면 패킹 한두 개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티슈는 뭐 박스로 사놓으시죠. 다 당연히 아이들 먹고 흘리고 닦고 당연히 물티슈는 꼭 있어야 되고요. 콧물 흡입기 아이가 감기가 걸리고 거의 뭐 감기가 많죠. 열도 많고 그랬을 때 콧물이 꽉 차 있으면 머리도 띵하고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콧물 흡입기 뭐 수동형도 있고 자동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면 콧물 흡입하잖아요. 병원 가면 그것처럼 집에서 긴급으로 해줄 수 있게끔 준비하면 콧물 흡입기 하나 있어도 아이가 답답함을 좀 잡아주고 훨씬 또 병이 악화되는 거를 또 멈출 수가 있다.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콧물 흡입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먹이기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젖병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중간 것도 있고 젖병은 왜 이렇게 크기별로 다르죠? 아이들 성장 시기에 맞춰서 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처음에 큰 걸 사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신생아 때는 조금만 먹이고 좀 더 컸을 때는 양에 따라서 늘리면 될까요? 여기에 공기층이 많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배앓이를 하고 안 좋기 때문에 그 필요한 양만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젖꼭지도 그 아이 단계별로 뭐 원먼스 3개월, 뭐 6개월 나와요. 그래서 그 스텝별로 해서 Y컷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빠는 힙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도 써져 있는 거 보시면서 단계별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젖꼭지 나오죠? 개월수 0개월부터 1개월로 나옵니다. 이렇게 개월수에 맞게끔 사서 끼우면 되고요. 우리가 젖병 젖꼭지는 정말 잘 세척을 해줘야 되죠. 세척을 잘 안 하면 바로 아이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브러쉬를 삽니다. 브러쉬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젖병을 닦는 거죠. 요거는 젖꼭지를 닦는 거죠. 위에 꼭지를 닦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닦는 걸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 브러쉬에 맞춰서 세정제를 우리 퐁퐁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젖병 전용 세정제예요. 당연히 찌꺼기가 없고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젖병 전용 세정제를 사서 이건 꼭 젖병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요거를 말려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릴 수 있게끔 해서 말리고요. 그죠? 말린 다음에는 보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관함에다가 열어서 젖병을 다 보관하면 되겠죠. 보관함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젖병을 나는 삶고 싶다 하시면 삶으면 되겠죠. 삶은 거 꺼내서 이렇게 뜨거우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굳이 요즘에는 젖병 소독기가 있잖아요.
소독기가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소독기로 충분하고요. 다 살균이 됩니다. 근데 고온 살균이 아니라 저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젖은 상태에서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건조가 되고 다 말린 다음에 집어넣어서 소독을 하면 돼요. 이때 아이들 물고 빨고 하는 뭐 딸랑이나 장난감이 이런 것들 다 넣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용해서 다 나와 있으시고 이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축기인데요. 스펙트라 듀얼S 유축기라고. 근데 이런 제품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오른쪽 동시에 수유가 가능해야 되고 적정량의 수유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축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요. 또 양이 많았을 때는 나중에 아이한테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면 보관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게 모유 저장 팩이에요. 모유 저장 팩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몇 밀인지 양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신 저장 팩을 이렇게 담아서 따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양이 충분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축기도 전mom살 안 나고 동시에 좌우 밸런스 맞춰서 하려면 유축기도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모유 저장팩도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오랫동안 모유를 먹잖아요. 계속 뭐 한 1,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아이도 불편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쿠션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여기다가 눕혀놓고 앉혀서 이렇게 해서 모유 수유를 엄마도 안고,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쿠션이 있고, 또 패드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여기에 앉혀놓고 되게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가 안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편안하게. 그래서 이런 게 수유 쿠션이나 수유 패드 같은 게 따로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항목이 우리가 분유라고 돼 있어요. 분유는 모유 수유 끝난 다음에 어떤 분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유 또 안 먹고 그 분유만 계속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또 수입 분유나 또 좀 더 좋은 분유를 먹이고 싶어서 분유에는 여러 가지 성분도 좋은 게 있고, 그다음에 내성력도 강해지는, 또 면역력도 강해지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분유만큼은 호불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특정 브랜드 아니더라도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분유 먹일 수 있으니까. 금액이 문제죠. 비싼 만큼 또 좋겠지만 또 엄청 비싸면 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아이가 쑥쑥 자라고 아이가 둘, 셋 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분유가 비싸지 않을까요?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에 항목이 뭐죠? 식탁 의자 항목이죠. 식탁 의자 항목을 옆에 꺼내야 되는데, 식탁 의자는 보통 완전히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뭐 3개월도 안 된 신생아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이유식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식탁에 앉을 수가 없죠. 척추에 힘도 없고 뒤집기도 안 되는데 엄마 만족에 앉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식탁은 이제 아이가 병행해서 모유랑 아니면 또 분유랑 또 이유식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이가 밥 먹는 그 시간, 밥 먹는 규칙, 그 습관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밥을 뭐 돌아다니면서 먹거나 뭐 누워서 먹고 뭐 밥을 아주 길게 막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밥이라는 걸 먹고 이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또 이 제품은 뭐 자세 교정도 다 되는 뭐 그런 제품이고 많아요. 바퀴 달려가지고 이동도 가능한 제품들도 있고 뭐 바운서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면 되고, 트레이를 빼고 그다음에 베이비 세트 빼고 의자를 내리면 뭐 어린이 때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단계별로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먹이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나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